1위 흥. 이야기 리뷰 흥신소. 오늘은 아카데미, 오스카 등 각종 영화제와 관객들의 마음을 휩쓸었던 영화 기생충의 감독, 거장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 미키 17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키 17은 봉준호 감독님이 할리우드에서 본격적으로 작업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역시도 관심이 높을 거라고 예상해 개봉하자마자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무엇보다 기생충 이후 그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미키 17이 흥행과 비평 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향후 봉준호 감독님의 글로벌 입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미키 17은 개봉 이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메타크리틱에서는 15명의 평론가가 평균 75점을 부여했습니다. 현재 국내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개봉 첫날 25만 관객수를 동원하며 봉준호 감독님의 명성에 걸맞게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로튼토마토에서는 88%의 신선도를 기록하며 봉준호 감독님의 이전 작품들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고 네티즌 평가 역시도 호불호가 꽤 갈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영화는 얼음행성 리프라임을 개척하는 요원 중 한 명인 미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키는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는 익스펜더블, 즉 소모품으로 사망 시 프린트되어 임무를 이어갑니다. 일종의 영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미키 17이 임무 중 실종되고 탐사대는 그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미키 18을 프린트합니다. 때문에 두 개의 동일한 복제체가 공존하게 되면서 미키 17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키 17과 미키 18은 자신들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함께 생존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미키 17을 보고 다소 아쉽다는 평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었는데요. 다른 감독이었다면 찬사를 받았을 영화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라는 점에서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느끼는 아쉬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했고 영화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봉준호 감독님은 괴물, 기생충 등에서 보여왔듯이 꾸준히 영화의 장르적 경계를 허물어 왔습니다. 여러 장르를 결합해 어느 순간에도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강렬한 장르적 쾌감을 주는 훌륭한 상업영화 감독입니다. 더불어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인물들을 코믹하게 그려 강렬한 블랙 코미디를 선사합니다. 장르적 쾌감과 블랙 코미디적 요소를 결합해 이야기적으로는 은밀하게, 시각적으로는 노골적이게 주제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미키 17에서는 장르적 쾌감도 블랙 코미디적 요소도 이전 영화들에 비해 다소 아쉽게 진행됩니다. 미키 17은 장르적 속도감이 기존 작품들에 비해 더디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저희는 그 이유를 세계관을 설명해주는 분량이 너무 긴 것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화는 미키 17이 크리퍼에게 덮치기 직전의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크리퍼에게 죽임을 당할 줄 알았던 미키 17은 살아나 미키 18과 조우하며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익숙해 보였던 미키 17이 막상 미키 18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살고 싶어 하면서 미키 17의 생존에 더욱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생존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미키 17이 미키 18을 만나는 장면은 영화의 40분에 배치되어 다소 늦게 등장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할리우드 전작, 이를테면 옥자나 설국열차의 경우 초반 40분은 강력한 탈출 액션으로 시작됩니다. 인물이 액션을 하며 빠른 이야기 전개 속에서 세계관과 캐릭터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액션이 아닌 세계관을 이모저모 설명해주는 방식을 취했고 그래서 그런지 전작들에 비해 다소 루즈한 느낌으로 영화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0분 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채워져 있을까요? 영화는 시작부터 40분까지 미키의 과거, 나샤와의 만남, 마샬이 섹스를 제안하는 등의 정치론, 제이미의 죽음 등 다양한 서사를 축적합니다. 이렇게 비대한 설명으로 시작한 만큼 2막의 이야기 전개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2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이야기는 미키의 생존으로 포커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러브스토리에 가깝게 진행되는데요. 미키 17과 18은 나샤를 두고 사랑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익스펜더블, 멀티플, 크리퍼의 미스터리를 가지게 된 관객들은 이야기가 더욱 루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세계와 미키의 내적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든 미키를 죽이려 하고 미키는 조금씩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미키를 토막내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든 베이비 로코를 살리려는 크리퍼족의 데뷔는 여러 장면들로 대비되어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찰을 통해 미키가 베이비 조코와 크리퍼, 인류를 살리려는 장면까지 자연스레 이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르가 SF인 만큼 새롭고 다양한 정보와 설정들이 많았기에 이야기 전개에 좀 더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랬다면 멀티플과 크리퍼의 연결고리가 더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크리퍼와의 대격돌 시퀀스에서 더 강렬한 장르적 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모든 작품에는 키샷이 존재합니다.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에 카메라를 보는 클로즈업 샷, 기생충의 가족들이 홍수로 인해 우르르 내려가는 부감샷, 마더의 도준모가 춤추는 엔딩샷까지 그의 작품은 셀 수 없이 좋은 샷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미키 17은 영화가 끝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크리퍼 정도라고 할까요? 사실 크리퍼 굿즈는 사고 싶어요. 오리지널한 느낌 대신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드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초반부 연출은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들과 슬픔의 삼각형을 연상시켰고 크리퍼와의 소통은 영화 컨택트, 크리퍼 비주얼은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등을 연상시켰습니다. 감독님은 크로아상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본 감독님의 기존 작품들 속 샷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샷들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 속 좋은 샷들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크리퍼들이 배웅해주는 장면, 지구에서의 기자회견 씬 등 다양한 좋은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했듯 미키 17과 18 간 생존 싸움 혹은 인간 대 크리퍼 싸움 중 중심을 잡고 이어나가지 않았기에 몰입되지 못해 샷들로부터 그만큼 강한 인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봉준호 감독님은 현실 속 인물들을 가지고 우화적인 설정을 함으로써 계급론, 환경 문제 등의 주제의식을 던져주었습니다. 주제를 한 가지로 설정하고 영화의 장르적 쾌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그런데 이번 영화는 너무 많은 주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디프라임 속 미키의 처지, 마샤를 통해 보여주는 사회 부조리와 계급론, AI와 복제인간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성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 그리고 크리퍼와의 대립을 통한 생명론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층위의 윤리적 주제들을 다룹니다. 너무 많죠. 인간에 대한 심층적이면서도 심미적인 연출가이기에 얼마나 폭발적인 힘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영화에서 다루기도 버거운 거대한 담론들을 한꺼번에 다루려 하다 보니 집중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봉준호라는 장르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봉준호 1과 봉준호 2가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마치 미키 17과 미키 18처럼요. 봉준호 1인 한국영화 감독 봉준호는 한국적인 정설을 바탕으로 캐릭터 플레이를 통한 블랙 코미디를 잘 살리면서도 인간 건상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주제로 내세웁니다. 반면 봉준호 2인 할리우드 감독 봉준호는 개인의 매력을 살리기보다는 거시적 관점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개를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장르적 쾌감을 강하게 살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할리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봉준호 감독님 특유의 블랙 코미디를 살리긴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또한 봉준호 감독님이 자신의 영화에서 다른 언어 간의 소통을 통역기로 해결해버리는 것처럼 언어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키 17은 이렇듯 다양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캐릭터와 설정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재미있게 갈 수 있는 요소와 그에 따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크리퍼 세계로 빠져들어 미키가 앨리스처럼 새로운 세계를 모험하는 이야기, 나샤와 카이의 연대를 통한 계급론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설국열차 이야기, 미키 17과 18의 브로맨스를 통한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 등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은 미키 17 속 설정 중 어떤 것들이 매력적이셨나요? Thank you. How many times is this? You're Mickey 16? 17. 18 after this one. What's it feel like to die? 1위 흥 이야기 리뷰 흥신소